안녕하세요. 환경교육용 교구 개발을 하고 있는 만들자몽의 대표 주경준입니다. 진로직업 채용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만들자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만들자몽의 이름은 만들자, 무엇을, 꿈을, 왜, 이어주기 위해서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CI를 보면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모는 인간의 세계, 동그라미는 자연의 세계,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C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의 일은 환경교육자이자 교구개발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만들자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만들자몽은 창업일은 2019년 7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현재는 동강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 작업실을 동강중학교에서 공간을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대표이자 사장이자 일반 직원이자 청소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1인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업은 맞춤형 환경교육 교구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실지 혹은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주요 업무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의식이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는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 알림을 받고 현재는 코로나 알림을 받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알림을 매일 받았었죠.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긴 장마를 겪은 우리들은 지금 이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겪게 되었죠. 그리고 해양오염, 미세 플라스틱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떼놓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경교육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혹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희는 점점 그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2018년도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9%, 20%가 안 되는 학생들만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0%,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는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시설, 교육자료 이 세 박자가 같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즉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육자료,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너무 옛날 자료 혹은 너무 재미없는 자료들이 대다수 있다 보니까 환경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였어요. 환경교육이라고 하니까 의미만 가득하고 재미가 없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없는 공부는 하기 싫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거를 직업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만들자몽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의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현재의 환경교육이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혹은 계몽적으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어쩌다 한번 진행되는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내용과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익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양을 갖출 시기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미래의 내 직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미세먼지가 나의 직업에, 미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소양을 갖추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계몽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유쾌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행사처럼 진행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경직된 옛날 방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변화의 유연성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육 방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이 단순히 공익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것처럼 내가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봤나요? 예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경교육 모르는 게 약이야. 나는 몰랐을 때가 더 나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진실, 내가 알아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래 환경교육이고 제가 만들자몽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싶은 꿈입니다. 저희 만들자몽이 주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쪽은 일반 교구, 즉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한쪽에서는 맞춤형 교구, 요구하는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는 현재 동강중학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강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진 장비들을 가지고 동강중학교는 공간을 빌려줘서 저는 동강중학교에서 있으면서 학생들과 같이 교육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강중학교에서 고맙게도 CNC라고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임대를 해줘서 저와 같이 서로 윈윈해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같이 진행해볼 카드 게임입니다. 저희 만들자몽에서 1호로 개발한 게임이고요. 그린워싱을 잡아라는 게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상시로 판매할 수 있는 교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공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설치형 교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제품 형태로 현장에 나가면 그곳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교육은 잘 모르겠고 만드는 게 좋아요, 개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손기술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CNC라고 아까 보셨죠? 굉장히 큰 고가의 장비가 진행이 되는데 얘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컴퓨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CAD나 아니면 다른 라이노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혹은 나는 목공은 아니지만 디자인, 컴퓨터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영역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만들자몽에서 가장 그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드게임 개발인데요. 여러분들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루마블 그 정도밖에 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드게임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또 해보게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개발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해보고 싶어도 돈과 시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들자몽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틀의 내용만 바꿔 넣어서 개발을 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3군데에서 주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서천에서도 현재 그 동강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개발할 정도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상세하고 간소화됐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모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차 개발해 나가야 되는 여건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드게임에 대해서 혹은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측면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문형 교구인데요.
현장에서 저희는 이런 교구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가서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교구를 같이 개발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으로 진행이 되지만 다양한 교구를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교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집필, 교재 개발, 그리고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구가 잘 되려면, 교육이 잘 되려면은 단순히 교구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양성을 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저의 역할이 2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환경 교육을 하는 교육자인과 동시에 교구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되었을 때 미래에서 정말로 요구되는 환경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만들자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만들자몽이 단순히 어떤 교구를 개발하는 하나의 업체로서 기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천에 있으면서 서천 지역에 있는 여러 학생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이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학생들과도 작년에 보드게임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활동의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보드게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교육적인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희 만들자몽이 서천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 교육의 기회, 어떤 기회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들자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자와 교구개발자에 대한 소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보드게임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린워싱을 잡아라. 그 카드게임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우선 그린워싱이라는 게 뭘까요?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가짜 친환경 제품인데 마치 진짜인 양, 그래서 녹색으로 자기를 색칠을 해서 그린워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를 할 의향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싸도 친환경 제품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가짜 친환경 제품들이 있으면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진짜 친환경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네 라고 하면서 진짜 친환경 제품조차도 매도해버리거나 혹은 정말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가짜 친환경 파는 제품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이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어떻게 고를지, 가짜 친환경 제품은 뭐가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거를지를 한번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게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자, 그린워싱을 잡아라 보드게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이 게임은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2명 이상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건 5명 정도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럿이 모이거나 아니면 혹은 가족끼리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이 게임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블러핑 게임, 즉 거짓말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족들에게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워싱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임 규칙들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규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2인이 할 경우 혹은 6명이 할 경우 혹은 1규칙, 2규칙 해서 여러 가지 변칙 규칙들이 있어요. 이대로 적용을 해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야,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떤 친구들은 도둑잡기로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진짜 친환경과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죠. 진짜 친환경 제품이 5개, 가짜 친환경 제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친환경 마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그 다음에 전체 공정이 친환경인 제품,
그다음에 진짜 친환경 식품, 그다음에 정말로 검증된 친환경 제품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가짜 친환경 제품, 그린워싱 된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미확인 친환경 마크. 그러니까 뭐 생뚱맞게 여기 진짜 친환경 마크가 아니라 에코 인증이라든가 하는 가짜 친환경 마크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0개 중 1개가 친환경인데 마치 전부가 친환경인 양. 그러니까 어떤 상자에서 테이프가 친환경 제품을 써놓고서는 마치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저 공식 인증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인증한 친환경이 정말 친환경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가짜 이런 것들이 가짜 친환경의 사례고요. 친환경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이 있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대마초,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제품 자체가 원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마치 그게 친환경인 양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요. 애매한 표현, 아마도 친환경일 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이 아닌데 애매한 표현을 뭐가를 무첨가했다는 둥 하면서 자기들이 친환경인 것 같지만 원래 그건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게임을 할 때에는 3인 이상 이야기를 저희가 규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정도가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양 두 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나눠줄 때 잘 카드를 섞은 다음에 5장씩 나눠주세요. 남은 카드는 더미로 만들어서 놓고요. 자, 카드는 본인만 보게 됩니다. 카드를 보면 진짜 친환경 제품과 가짜 친환경 제품이 있어요. 진짜 친환경 제품은 옆에 영어로 true라고 써 있고 가짜 친환경 제품인 경우에는 fals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난 진짜인 줄 알고 팔았는데 가짜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물건을 살 때도 애매해요.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에서도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게임 규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카드를 팔아야 돼요. 그래, 혹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내가 사야 됩니다. 그때 진짜 친환경 제품을 살 경우에는 플러스 1점, 가짜 친환경 제품을 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가짜 친환경 제품은 누군가에게 파는수록 유리하고 진짜 친환경 제품은 사거나 내 손에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게임의 주요 목표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팔아볼게요. 선생님은 이 카드를 팔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진짜 친환경 제품이에요.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사겠습니다. 네, 살게라고 사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여는 거예요. 바로 열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진짜 친환경 제품을 바로 사셨네요.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겠죠? 혹은 두 번째 옵션은 아니요, 안 살래요. 네,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열어야 돼요. 이랬을 때 가짜 친환경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근데 다행히 진짜 친환경 제품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플러스 1점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옵션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볼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이걸 다시 되파셔야 돼요. 이때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거면 본인에게 돌아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안 좋은 거면 상대가 사게끔 해야겠죠. 해보시겠어요? 이거 옆집 아저씨가 인정한 친환경인데 사시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는 한번 갔다가 온 거죠.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살게, 그냥 본인이 사는 거예요. 혹은 안 사,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손에서 정말 좋은
좋은 것들은 나에게 돌아오도록, 안 좋은 것들은 상대에게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 유리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죠. 거짓말을 할 것이냐,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냐를 계속 잘 조절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 것을 믿도록 만들 것인지 혹은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진짜 친환경 제품이에요. 사실래요? 안 살게요. 네, 저의 말을 믿지 않으셨군요. 안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100개 중 1개가 친환경인 가짜 친환경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점이 됐네요. 자, 선생님 하세요. 이거 옆집 아저씨가 인증한 진짜 친환경인데 사시겠어요? 저 먼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옆집 아저씨가 인정한 진짜 친환경이 말이 됐나요? 잠시만요. 일단 보신다고 했죠? 네, 먼저 네,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서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네, 옆집 아저씨가 인정한 친환경이 맞네요. 사시겠습니까? 그럼 가짜 친환경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사요. 검증된 친환경이었습니다. 네, 검증된 친환경이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 줘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3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은 자, 가짜 친환경 제품이 아까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똑같은 가짜 친환경을 3장 받았다 오면 그 사람은 똑같은 거에 3번 당한 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호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바로 아웃이 돼요. 이런 게임 규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게임의 마지막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을 좀 했다고 치고 마지막 작, 선생님들도 이제 마지막 작. 네. 점수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에서 0점이 됐고 선생님은 3점, 2점, 마이너스 2점에서 1점, 선생님은 네, 마이너스 1점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손에 한 장씩이 남았어요. 이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게임 규칙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차례일 때 제 3자의 카드에서 제가 뽑아오는 거예요. 나 네 거 사고 싶어. 근데 규칙은 똑같습니다. 가지고 왔으나 안 사 하고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사람들이 앞서서 어떤 카드를 냈는지를 잘 보고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한 다음에 추측하고 그거를 살게 혹은 안 사 혹은 보고 볼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걸 가져왔죠. 아까 선생님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카드만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한 장은 왠지 좋은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거를 그냥 사겠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네, 좋은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하세요. 살게요. 네, 사실 거예요? 네, 아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한번 열어볼게요. 소감. 네, 네. 네, 마지막 한 장은 회심이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쪽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 선생님도 계속 거짓말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짓말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엔 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바로 열으시면 네. 돼요. 네. 네, 이래서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가짜 친환경 제품 마이너스 1점씩, 진짜 친환경 제품 플러스 1점씩 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마이너스 1점 카드가 2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에 플러스 카드가 한 장이라서 마이너스 1점 최종 점수가 됐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서 합계를 내서 진짜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매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친환경과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거짓말을 할지에 대한 것을
잘 묘사를 하는 블러핑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하길 바랍니다. 네, 안녕.